계신 리모컨 군의 은퇴 연설문 발표를 대행하게 된 천수연입니다. 리모컨 군 정말 우리 곁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근데 혹시 리모컨 군이 왜 은퇴하는지 다들 아시나요? 아니요. TV를 안 봐서. 근데 약간 정답이 조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일단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뒤에 있는 3단계를 저희가 이해하려면 꼭 저희가 정의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미디어란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소수의 생산자가 TV, 라디오,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에게 정보를 일방향으로 넘기는 기존의 매체 환경인데요. 뉴 미디어란 컴퓨터, 통신기술,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높은 새로운 형태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체와 달리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OTT나 아니면 SNS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장 집에 먼저 가면 뭐 먼저 하세요? 노래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씻고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TV를 틀고 유튜브를 신청합니다. 저는 요즘 채널 15야의 영상들을 푹 빠져 있는데요. 나영석 PD와 연예인들의 티키타카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채널 15야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널 15야 혹시 TV 공영방송에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쵸? 본 적 있으시구나.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채널 15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OTT를 기반으로 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공영방송은 잘 시청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일단 재미가 없고 노잼인 것도 맞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시간에 방영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레뮤제도 참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TV 앞에서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나 지금 런닝맨 보러 가야 돼. 나 지금 무한도전 보러 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짐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만나서 다시 무한도전하고 런닝맨 놀이하자 이럴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OTT하고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TV에 관한 간절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강의실을 나와가 모두들이 다들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을 사면 TV와 라디오를 이용하는 시간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보시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약 3억 2,500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인구의 약 5%나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OTT나 뉴미디어의 성장이 일어난 이유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똑똑하신데요? 하지만 첫 번째로는 바로 스타 PD들의 이주입니다. 여러분들 방송국 PD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저 또한 1박 2일의 나영석 PD,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프로그램을 요즘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OTT 서비스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무려 19년 5월 18일에 첫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김태호 PD는 22년 1월 27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런 PD들의 새로운 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고정된 TV가 아니라 우리의 손 안으로 그들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스타 PD들의 이주는 왜 일어났을까요? 스타 PD들은 원래 우리들의 공영방송 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공영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방송계 취업을 꿈에 두고 있는 마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꿈의 직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방송이라는 이런 공영방송이라는 방송계의 공무원을 그만두고 굳이 유튜브와 OTT로 새로운 시도를 하러 떠났을까요? 근데 다들 정말 똑똑하신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콘텐츠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술도 나오면 안 되고 식당 이름도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표준어를 쓰는 것이 선호되며 심지어 은어 사용도 절대 불가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제작진들이 화면에 비추면 안 되는 그런 암묵적인 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나영석 PD와 김태호 PD는 공영방송에서 얼굴을 비춘 제작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를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넘어 새로운 뉴미디어의 정착으로 새로운 흐름을 이끌며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이들의 뉴미디어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들의 컨텐츠에는 술, 식당 이름, 은어, 심지어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이렇게 제작진인 경우도 꽤나 자주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전통 미디어를 벗어난 것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배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몰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집에 오는 그 돈 내는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수신료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는 수신료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만들고 배급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신료는 그 방송사들이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조금 작아요.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방송사들이 우리끼리 열심히 만들어보자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돈을 삼삼오오 모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PPL로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공영방송에서는 PPL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1박 2일의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에서 PPL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아니요. 일단 이 장면은 강호동 씨가 입고 있는 이 아우터가 바로 네파의 아우터예요. 그래서 이 1박 2일의 멤버들 전원이 다 네파의 아우터를 입고 침낭 같은 경우에는 네파의 침낭을 사용하면서 네파의 간접 광고를 한 것인데요. 근데 저희는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간접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박 2일이 이 방송 방영 이후 간접 광고가 너무 과다해서 KBS 측에서 간접 광고를 중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술 광고까지가 또 가능합니다. 공영방송에서는 술의 언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렇게 제약 없이 자유롭게 PPL이 가능하기 때문에 술 광고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라면 방송이 끝난 후 이렇게 잠깐 나오는 플래카드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아까 정경호처럼 우리 회사의 제품을 들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마시면서 특징을 말해주는 곳에 투자하시겠어요? 정경호요. 저 같아도 이렇게 후자에 투자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 PD들을 따라서 이렇게 광고주들의 돈의 흐름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뉴미디어가 더 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뉴미디어의 성장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시청자들의 참여 방식과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쓸 때는 어디에 가셨는지 기억하실까요? 방송 사이트. 맞아요. 이렇게 저 화살표보다도 작은 저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걸 작성하려면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작성을 하면 뭐하나? PD가 과연 이걸 볼까?
작가가 내 의견을 들어주긴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시절의 소통은 마치 거대한 벽을 보고 외치는 메아리와 같았어요. 제작진들은 높은 성벽 위에서 우리들에게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주고 우리는 그것을 성벽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먹기만 했던 거죠. 하지만 뉴미디어의 시대는 이 성벽을 아예 허물어버렸습니다. 이제 스타 PD들은 방송국의 주 조정실이 아니라 저렇게 카메라가 하나 있고 저런 단칸방 안에서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는데요. 수만 명의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PD들이 직접 시청자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의 반응을 보면서 직접 내기를 하거나 벌칙을 수행하면서 시청자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공동 제작자가 된 것인데요. 혹시 채널 15야에서 이영지의 경찰과 도둑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시작 계기는 래퍼 이영지 씨가 이렇게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경도할 사람이라고 올렸는데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고 구글 폼을 작성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영지 씨는 이것을 진행하고자 나영석 PD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였고 그렇게 100명이 모여서 경찰과 도둑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또 특이한 점은 파파존스 피자를 대놓고 광고하고 콜라를 대놓고 광고하는 것인데요. 절대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과 도둑 프로그램이 전통 미디어와는 다른 180도 다른 뉴 미디어에 있는 특성을 살린 집약체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 제작자라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내 목소리가 이 PD들에게 닿고 있다는 효능감 때문인데요. 내가 친 채팅 한 줄에 PD가 웃고 내 아이디가 화면에 박히고 내 의견이 다음 주에 컨텐츠의 주제가 되는 경험이 이런 TV가 절대 줄 수 없는 짜릿한 재미입니다. 전통 미디어는 시청자를 시청률 수치로만 보았지만 뉴 미디어는 시청률 수치가 아니라 한 명의 PD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영석, 김태호와 같은 베테랑들이 유튜브로 간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나영석, 김태호와 같은 두 거장이 왜 익숙한 방송국 복도를 떠나서 이런 좁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다 옮긴 건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던 권위를 내려놓고 시청자와 눈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는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청자들은 방송국이 던져주는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PD와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제작 방향을 꾸짖기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컨텐츠의 일부로 만드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전통 미디어의 몰락은 기술의 뒤처짐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타 PD들은 그러한 갈증들을 한 번에 읽고 기꺼이 그들의 성벽을 허물고 광장으로 내려와 시청자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유튜브로, 또 유튜브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가로 말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인데요. 나영석과 김태호가 증명했듯 콘텐츠의 힘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손가락 끝 그 작은 채팅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접 유튜브를 운영해보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밴쿠버 유학 시절 운영하던 유튜브입니다. 많이 구독해주고 댓글 달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주인은 방송국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저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